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7월 22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월요일인 오늘 새벽에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민주당 후보에서 사퇴한다라는 이제 발표가 외신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뉴스가 오늘 시장에서의 그 모든 걸 그냥 빨아들이는 그런 이제 블랙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본인의 사퇴를 얘기하면서 현재 그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그 민주당 대선 후보 승계를 지지하는 그런 이제 발언도 보태기는 했는데 시장에서는 점점 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띠면서 더 적극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는 쪽으로 시장이 이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은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았지만 오늘 이제 우리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0.16% 정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금 낮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종일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 우위에 이렇게 서서 매도를 물량은 많지 않지만 매도를 계속해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짙은 관망세죠. 하락 관망세. 이제 중간에 거의 끝날 때 기관이 약간 플러스로 매수 쪽으로 스탠스를 바꾸기도 했지만 역시 종가에서 다시 이제 매도로 이렇게 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866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21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139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763.51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1.14%나 하락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뭐 약밥 정도로 비교적 좀 착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외국인과의 기관이 역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좀 강한 매도를 하는 바람에 여기에 이제 기관의 그 매도까지 더해지면서 지수 하락이 제법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187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79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2608억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결국 지수는 809.96포인트 그래서 지난 주말보다 무려 2.26%나 하락을 하면서 좀 하락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양시장 모두 물론 이제 저점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미 하향 추세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다시 이제 모으면서 하락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당분간은 뭐 반등 이렇게 이제 빠지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반등을 제외한다면 상당 기간 동안 시장은 조정을 거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388원에 주말보다 2원 20전이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 세 종목 시총 1, 2, 3위 이 세 종목을 외국인 기관 모두 팔았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317억, 기관은 184억 이렇게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 306억, 기관 110억 이렇게 매도를 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 218억, 기관 233억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기아는 외국인들은 211억, 116억 샀는데 기관은 계속 팔았어요. 268억, 71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거는 오늘 셀트리온 외국인 263억, 기관 607억, KB금융 15억, 141억, 그 다음에 네이버 27억, 125억, 신한지주 290억, 153억 요렇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거고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삼청당 제약, 이거는 외국인 기관이 전부 팔았어요. 에코프로비엠은 220억, 178억 이렇게 팔았고, 안테오센도 164억, 93억 이렇게 팔았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223억 팔았는데 기관은 뭐 8억 정도 샀습니다. 예. HLB만 외국인 59억, 기관 5억 이렇게 순매수를 보였고, 삼천당 제약은 외국인 196억, 기관 78억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의 그 섹터별 움직임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의 그 당선이 점점 확실한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그렇게 움직여서 첫 번째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그래서 뭐 건설 기계라든지 건설주 또 중소형 건설주, 그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많이 나오던 중소형 건설주들이, 이거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트럼프가 집권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뭐 zel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도 하고, 그런 영향으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였고, 또 장중에 이제 그 리비아 재건 시장, 리비아가 이제 11월부터 재건 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우리 기업이 거기에 이제 참여 기대한다 뭐 이래갖고 같이 건설기계 건설, 중소형 건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재건 관련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록체인 관련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 가상화폐라든지 STO, NFT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그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그 가상화폐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다시 오늘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 기자재, 이거는 뭐 조선은 변함없는 호황이고, 이거는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그래도 별로 우리한테 영향이 없는 섹터예요. 조선 섹터는 그냥 실질적으로 조선이 이제 앞으로 잘 나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실적이 뒷받침 되고 있고, 그래서 요 문제, 그 트럼프가 됐을 때 각 그 섹터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내일 그 저녁 6시에 집중 분석 시간에는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일부, 요것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이슈, 그 개별성 이슈 뭐 이런 걸로 좀 이제 일부 바이오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것도 내일 집중 분석해서 조금 더 바이오 섹터 설명을 좀 미국 정치권 변화와 관련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안 관련, IT 보안 관련,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뭐 전 세계에 850만 대 서버가 이제 막 중단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오늘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오늘 얼마 빠졌다, 뭐 그 바이든 대통령이 그 후보 사퇴를 했다,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이제 뭘 시장에서 의미를 하느냐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여태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장이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차익 실현 매물이 언제든지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시장이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빠지면 항상 반등이 옵니다. 자율이건 뭐 어쨌건 반등이 오는데, 그 반등을 오래 못 가게 만드는 게 뭐냐면 차익 실현 매물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수급 쪽으로 따져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수급에 영향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차익 실현 매물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제 실제로 수급과 딱 놓고 보면 제일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시장은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 표현이 그렇지만 보수적 관점에서 시장을 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뭐 이제 증권 쪽에 있던 사람이나 현역 있는
그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럼 보수적 관점이 도대체 뭐냐? 우파적 관점이냐, 뭐 좌파적 관점이냐? 이 보수적 관점이라는 거는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수적 관점, 가장 보수적인 게 뭐예요? 내 재산을 그냥 홀딩하는 거죠. 잘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어설프게 더 볼 생각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확률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이제 보수적 시각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을 좀 보면 결국 이제 이 사건이에요. 이게 뭐 있을 거라고 다 예측을 했잖아요. 우리가 주말 들어가기 전에 있을 거다. 저도 이제 주말 중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있을 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서 이제 물러났고, 근데 그게 사실 불확실성이었잖아요. 근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는데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하니까 우리 그냥 웃기는 얘기로 바이든 날리면 그러면 이거 뭐 제거된 거 아니야? 불확실성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로운 불확실성이 바이든이 날림을 당하니까 진짜 이제 새로운 불확실성이 들어온 그런 모습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후보 사퇴를 하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을 대신할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지지한다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그 얘기 자체도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응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만 더 높여주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자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텔레그램 보내드렸지만 그러고 나서 한 열 몇 개에 달하는 그 주요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보다는 뭐 해리스가 됐을 때가 바이든보다는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를 트럼프로 이렇게 붙이면 역시 그 역부족이다. 이런 수치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이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트럼프가 이제 딱 한 말이 바이든은 미국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와 함께 해리스는 더 쉬운 상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완전히 트럼프 어법이죠. 거침없어요. 그 얘기, 언행이 우리 알고 있지만 거침없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듬고 뭐 정리되고 이런 걸 안 해요. 그래서 첫 발언부터 굉장히 강했어요. 강력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카말라 해리스는 좀 준비가 안 된 좀 얼떨떨한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갖고 준비되고 칼을 갈아온 트럼프를 이긴다는 거는 사실 어렵죠. 그렇게 해서 선거에 이기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다만 이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카말라 해리스를 내놈으로 해서 이제 뭐 나머지 이제 그 의원 선거에서 조금 좀 도움을 보고자 하는 의도도 있을 것 같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안 됐죠. 안 됐지만 뭐 오바마 때 이 노구를 이끌고 자기보다 훨씬 어린 이제 그 대통령을 이렇게 두 번이나 모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통령을 했는데 그게 끝날 때 어이없게 이제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했어요? 힐러리 클린턴을 지목해 버렸잖아요, 오바마가.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물을 먹은 거죠. 근데 이제 힐러리가 트럼프한테 지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평생 동지라고도 볼 수 있는 낸시 펠로시한테마저도 이제 이게 뭐 압박을 당하고 이러니까 뭐 바이든도 이제 방법은 없었겠죠. 우선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금이에요. 돈이 선거를 하는데 돈이 안 거치는데요. 뭐 돈이 전혀 안 거치는데 무슨 놈의 선거를 해요. 그거는 뭐 누가 나와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이 최고의 애국자다라고 이제 그 사태를 막 이렇게 칭송하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새롭게 바이든이 지지를 선언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복잡해요. 그냥 이렇게 그 계열적으로 이렇게 파벌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정치 정당이나 파벌은 있는 건데 이런 이제 대사를 앞두고는 그게 한쪽으로 싹 모여져서 하는 강력한 리더십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 공화당의 트럼프는 그거를 이미 장악해서 갖고 있는데다가 지난번 피습 사건 때문에 더 강해졌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민주당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각 파벌끼리 뭐 이게 뭐 이제 어디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된 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현 주소라고요. 그럼 그래 갖고 정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시장은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근데 기울어지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다 알지만 언행이 거침없어요. 그거 그냥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약간 그런 성향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자기 추종 세력들 중에서 이게 말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대리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민자 문제나 이런 거는 꼭 이제 보통 이제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집안에서 자란 이제 백인 출신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민자 저거 오는 거 싫은데 하면서도 사실 인류 애가 어떻고 뭐 이런 거에 포장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못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바로 그냥 자기네들이 못하는 얘기를 직격해서 그냥 해버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인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걸 대신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거는 좋은데 그게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이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점점 더, 그 불확실성이 이제 점점 증폭돼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밀렸다가 반등하는 그 길목에서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냥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거 일단 돈 주자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내릴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 오르고 두 발 후퇴하고 막 이런 이제 시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 누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불확실성이 있는데 차익 실현 물량이 있는데 그거 안 팔고 기다려보자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아무도 이제 더 이상은 팔 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안 팔아도 되겠네. 더 이상 안 판다는 것보다도 이제 파는 걸 좀 주저해야 되겠네. 다시 말해서 이제 공매도도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 라는 상황까지 올 때까지는 시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오르고 두 번 물러나는 그런 게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는 거죠. 그게 커졌다는 거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트럼프가 되면 좋을 게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시장도 어려워지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막 그런 거를 잘 얘기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런 거를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딱딱 들어가서 꽂히고 또 이제 민주당이 이제 107일 남았지만 또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제 선거 캠페인해서 바이든이 해리스가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민주당 규정에 의해 가지고 다시 뽑아야 되는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이제 또 러닝메이트가 해리스가 후보가 됐을 때 러닝메이트를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한다든지 그중에 분명히 이제 백인 남성이 되겠죠. 득표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 느슨해졌다 또 좀 이렇게 빡빡해졌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거듭될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07일 동안 수없이 터져나오는 호각제가 막 교체되는 이런 불확실성에서 있어야 돼요. 그거를 시장이 좋아할 리가 없죠. 왜? 107일 지난 다음에 투자해도 되는데 뭘 거기서 막 그러겠어요. 이 리스크가 가장 많을 때 들어가서 난리치고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움직일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 시장의 흐름이.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기억하시죠? 금요일날 썸네일 제목이 순환일까? 하락일까? 그러면서 제가 설명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둡니다. 이런 때는 후자 쪽에 좀 보수적인 쪽에 무게를 두고 시장을 보는 게 편리합니다. 라고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얘기한 거죠. 지금 제가 무슨 뭐 이게 뭐 점쟁이가 아니니까 뭐 안 돼요, 팔아요, 뭐 올라가요, 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는 그 다 전달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좀 보수적 위치. 그럼 뭐 이랬다고 반등이 안 오냐? 반등 와요. 시장이 그런 시장이 어디 있어요? 내리빠지는. 근데 반등이 짧게. 그 다음에 빠지는, 밀리는 건 좀 길게. 이게 이제 계속해서 거듭해지면 어떻게 해요? 시장은 조금씩 가라앉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러면 이럴 때는 뭐 하냐면, 계좌 관리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얘기가 뭐 계좌 관리 뭐 어떻게 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 어떤 종목이 있어서 내 계좌의 밸류가 얼마냐 이거 있잖아요. 그게 딱 지금 타임에 얼마다. 지금 타임에 내 계좌가 3억이다. 그러면 이거를 지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돼요. 안 되면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들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결정짓는 거는 보유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매 원칙상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뭐 암만 좋은 주식도 안 되면 가차없이 그래서 현금 갖고 있어 보고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적으로 보는 거의 구체적 행동은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얼마? 그러면 그거를 이 난리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잘 유지해 가는 거.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도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